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알트들이 패닉셀이 좀 나온 것 같고, 아무래도 증권의 재료가 좀 한 타이밍 정도 늦게 된 것 같아요. FTX 때도 약간 좀 한 타이밍 좀 늦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생각보다 잊고 있었던 그런 방심을 했던 게 아니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은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구간 24,700에서 25,000 구간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있다는 거는 아직도 충분히 염두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에서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패닉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는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알트들을 이럴 때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현금과 현물의 비중을 자꾸 강조를 드렸는데, 현금의 50%를 잘 갖고 있었다면 이럴 때 알트코인을 뭐 5에서 한 10% 정도를 좀 매수를 해봐도, 천천히 매수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도미넌스에 대한 조금 불안감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49를 넣으면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그게 오르고 난 다음부터 도미넌스가 좀 더 확 오른 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한 가지 좀 불안한 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패닉이,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빔 때를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언제냐면 2021년 5월달에 일어났던 이 하락을 이제 부처빔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뭐였냐면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코로나 빔이죠. 코로나 빔 때 이런 하락들이 왔는데, 이제 이런 차트들을 보면 이게 A단데요. A단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때 이제 18년도 12월에 이미 저점이 나온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4월달부터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2020년 3월달에 코로나 빔이 나오면서 저점을 찍는데요. 이때는 얘네가 보면은 신저점을 찍어요.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이 2018년에 있는 저점을 보면 이제 이쪽 부분에 저점이 찍히잖아요. 근데 보면 얘가 요만큼 더 빠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아마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이제 저점이 낮아지면서, 여기도 이제 큰 시간봉으로 봤을 때 뭐 주봉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저점이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완벽한 다이버전스를 띄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RSI가 이 부분에서 계속 낮은 지점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보실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저점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019년에 미니 불장이 온 다음에 2020년에 저점이 만들어질 때 이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근데 알트들을 보면 똑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깨지 않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깰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자리는 맞는데 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최저점부터 하락의 그 퍼센트를 봤을 때 15%에서 한 20%, 30%까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트를 매집하는 건 좋은데, 매집을 할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가격대 A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세요. 얘는 여기서 저점을 안 깼거든요. 지금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에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아까 2020년에 본 것처럼 뭐 이 정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매수를 해보면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뭐 20%, 30%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 정도면 저는 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더 심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점을 건너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점이 깨지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5에서 30%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여기 16%니까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한 30%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에이다를 예로 들었을 때 한 200원대, 300원대부터 200원대까지, 그렇죠, 한 200원에서 300원까지 내가 매수를 하겠다, 분할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 분할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피라미드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50, 50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뭐 25, 25, 25, 25 이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 20, 30 이렇게 넣으면 얼마죠? 5, 60, 40 이런 식으로 넣는 게 피라미드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갈수록 더 큰 비중을 해야 평단이 휙휙휙 내려가요.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받을 때는, 그러니까 1차, 2차를 받을 때는 여기 사이에 중간값이 딱 평단으로 나오지만, 근데 이걸 이제 100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50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쵸? 이제 여기서 이제 25, 25, 뭐 25 이런 식으로 하면, 또 25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이제 여기 50이 돼 있고 50과 25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비중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자신감 있게 알트를 좀 봐야 될 시기라고 보고,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도미넌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도미넌스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50%에서 만약에 10%를 R2로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10% 정도는 비트나 이더를 보는데, 대신 도미넌스 때문에 비트를 한 6에서 7 정도 하고 이더리움을 한 3에서 4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비율로 딱 맞추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현금은 30%가 최종적으로 남고 다 매수가 됐을 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알트랑 이렇게 딱 비율을 맞춰서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면 이 도미넌스의 차트를 좀 보면요, 어쨌든 지금 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마의 구간 49%를 일단 뚫었어요. 그래서 이건 뚫은 건 맞고, 여기 보시면 이 고점들을 다 뚫은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RSI를 좀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3만 달러 때 봤던 고점에서의 그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이전 차트들을 좀 보면 RSI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가 쭉 빠질 때 도미넌스가 쭉 빠지는 형태가 보여줬단 말이죠. 보시면 여기서 뭉쳐 있다가 쭉 빠질 때 도미넌스도 같이 빠지는 형태가 있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이때도 RSI가 이 정도를 다 찍을 때마다 항상 고점의 형태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고점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다이버전스 형태로 추세를 변환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근데 4시간봉에서도 얘가 어쨌든 고점은 높이는데 이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형태로 이런 쐐기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좀 하락할 확률이 높은 패턴이라는 거. 근데 다만 정말 찐 상승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상승 쐐기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상방 돌파할 때는 진짜 못 말립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완전 폐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RT에 기회가 좀 남았는데, 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도 도미넌스가 어쨌든 오르고 있으니까 잘 봐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매틱, 솔, 닷, 뭐 아토믹 뭐 이런 거 보면은 다 이제 음수로 이렇게 스파이크가 찍히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가깝다, 이거는 항복, 그렇죠, 이런 시그널의 전형적인 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BNB는 이상치로서 다음 주에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BNB가 어쨌든 그 청산 가격을 자꾸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쉽게 아슬아슬하게 청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아쉽게 청산이 되거나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어쨌든 청산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의 청산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올 수가 있어요. BNB 독자적으로 하락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BNB 때문에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직은 조금 위험 부담을 남아있다. 우리가 이제 한창 이더의
청산가가 어디냐, 뭐 3에로 캐피탈이 청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결국은 청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항상 좋은 먹잇감으로 지금 BNB는 노려주고 있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미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미국이 올라갈 때가 이제 좀 고점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전에 비트코인 저점에서 올라가는 구간에는 미국이 막 개입을 하던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때 2019년까지는. 근데 2020년이 된 다음에 글로벌과 동주화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좀 보면 얘네가 다시 들어오는 게 일단은 좀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이 항상 제일 처음에 들어오진 않는다. 이런 걸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처음에 완전히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 얘네들도 뽀모가 오게끔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네가 뽀모가 오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중국이 주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 이제 테더가 160달러 이상을 새롭게 올해 초부터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83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0억 달러를 또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저스틴 선은 바이낸스에 2천만 달러의 테더를 또 입체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좀 빠지지만 반대급부로 이제 중국 쪽은, 아시아 쪽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테더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테더는 1달러에 패깅이 된 거니까 1USD가 1USDT로 고정이 되는 형태의 이런 패깅을 지향을 하는 토큰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곧 발행량이 되는 거죠. 시장에 풀려있는 발행량이자 어떤 통화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테더의 증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USDC나 아니면 이제 BNB 같은 애들이 좀 빠지는 경향은 좀 있어요. BNB가 아니고 BUSD죠. BUSD 같은 애들이 좀 빠지는 게 있는데, 요번에 이제 좀 코인베이스나 이런 곳으로 USDC 위주로 좀 입금이 된 걸 보면 미국이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일단 1차 손바뀜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중국이 이걸 이겨내고 올려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도 손바뀜에 이어서 또 한 번에 이제 USDT가 줄어들다가 공급량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변곡 지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변곡까지 우리가 확인이 되면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걸 보면 USDC 트레저리에서 대규모 이체를 해서 거래소로 이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발행을 신규로 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트레저리에서 거래소로 이체하는 것은 좀 있고 있다. 그럼 거래소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이체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인을 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고래를 보면 매일 약 1000비트씩 매집을 해서 되게 긍정적인 국면을 하고 있는데, 보면 100개에서 10,000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4월 9일의 하락 이후에 57,578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집을 했고, 이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래 투자자의 보유량이 매일 100비트씩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걸 이제 이 하락을 통해서 이걸 매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락을 매집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미들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지만, 고래는 매집으로 이용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고래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9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를 보면 되게 많이 꺾였죠. 원래 이제 저번 달에는 4.9였는데 지금은 4.1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발표를 하는 날짜는 5월에 기준으로 한 것을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트루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걸 보면 이미 2.75%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꺾였거든요, 한 번에. 그래서 요번 달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별로 변화가 없는 형태의 이게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달은 굉장히 기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가 잡힌다라고 하는 건 일단 결국은 뭐겠죠? 이제 금리라는 것을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파월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요번 달 FOMC에는 동결을 해놓고 다음 달에 뭐 인상을 하던지 말던지 하자라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대로 흘러간다면 물가가 줄었기 때문에 확 줄었죠. 그러면 인상이 아니고 동결을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금리 인상에서 동결로 바뀌었을 때 그 기간 동안 자산시장에 엄청난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코인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이렇게 좀 떨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손바뀜을 과감하게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 코로나 빔을 겪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그런 알트들의 패닉, 그리고 부처님 때 패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차트가 막 당장은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겠지만 뭐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2020년대 움직임이랑 그 다음 부처빔 때 움직임이랑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바닥을 하나를 찍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수렴을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수렴을 해서 그걸 상방으로 뚫어내는 그런 형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부처빔 때는 이런 모양이 많이 나왔죠. 이게 뭐죠? 하락세기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 형태가 나왔고요. 얘도 부처빔 때도 하락세기가 나왔고 지금도 하락세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요 하락세기 패턴이라면 부처빔 때의 모습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이 패닉 이후에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그 저점의 갱신은 굉장히 더 큰 기회로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제 이 시나리오랑 코로나 시나리오를 좀 합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입 비중과 그 다음에 진입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말고는 특히 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사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정말 어떤 리플처럼 굉장히 강인한 마인드가 있다 하시면 FCC 소송 걸린 걸 좀 보셔도 되고요. 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그거나 뭐 BNB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 그냥 비트랑 이더 이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때도 보면 이 코로나 빔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 사이클을 볼 때 되게 좀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냐면 주봉으로 이렇게 넓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항상 이 뭔가 이 더블 바텀의 형태와 그냥 중간에 한번 이런 떨어지는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이클만 가지고 2018년과 2019년에 과거를 보니까 아 이거 여기서 외바닥 나오고 끝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모양이 이제 여기서 온 거죠. 코로나 때. 이거 월봉으로 보면 되게 비슷하거든요. 다만 꼬리만 조금 길냐 짧냐 이 차이지, 한 2달 빠진 거는 똑같아요. 보시면 2달 동안의 음봉을 기록한 거는 거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2달 동안 음봉일 가능성이 좀 있죠.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캔들 벌어질 수 있고요. 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전의 사이클을 한번 보면, 아 2019년에 한번 미니불장 오고 코로나 빔으로 하락 오고
그 다음에 찐불장이 오는구나. 그 중간에 이쯤에 반감기가 있고, 이제 이 사이클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을 보면, 지금에서 이 사이클을 보면 이번에도 또 한번 이렇게 떨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랑 두 가지를 중첩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떨어지는데, 그리고 이제 두첩임까지 중첩해서 보면 이게 좀 떨어지는데, 알트가 지금 모양은 이건데 알트가 패닉이 온 거구나, 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알트 패닉을 사실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기회 잡으려고 50대 50을 얘기한 거지, 현금 50, 현물 50, 코인이죠. 코인 50, 현금 50,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잡는 거예요, 기회를. 이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싸졌거든요, 알트들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다만 아직 무섭고 겁이 나겠죠. 저도 주말에 좀 겁이 나서 저희 밖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있는데도 좀 손에 안 잡히긴 했는데,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집에서 또 차트를 보니까 코로나빔하고 부처빔하고 좀 닮았다. 그래서 이때처럼 알트가 쭉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횡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다시 알트장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도미넌스를 좀 봐도 이때 부처빔 이후에요. 보시면 이때 부처빔 이후에도 보면 도미넌스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때죠. 근데 갑자기 다시 쭉 빠지면서 이때 알트장이 또 왔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NFT랑 메타버스 애들 날라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로운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그렇게 똑같이 된다면 이 AI랑 메타버스는 꼭 지켜봐야 될 테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 AI는 요즘 날리고, 플러스로 애플이 뭘 하고 있죠, 지금 이제 VR을 하려고 하니까 요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환물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방을 가입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